안녕하세요. 좋은 가정 길라잡이 박현수. 홍장빈입니다. 오늘은 4월 14일입니다. 나눠 먹는 훈련법. 특별히 나누는 것 중에서 오늘은 먹는 건 하는 어제 이어서 하는 예. 거네요. 서로 나눠 먹도록 훈련하는 것은 부모의 의지가 없으면 쉽지 않다. 두 봉지를 사서 각자의 손에 하나씩 들려주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편한 방법을 택하면 자녀를 가르칠 기회를 놓친다. 아이들도 배울 기회를 놓친다. 잃는다. 엄마가 나눠주지 말고 아이들이 서로 알아서 나눠 먹게 하라. 이같이 일상생활에 여러 기회를 활용하면 건강한 사회성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다. 여기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기회. 어제 이제 과자 한 봉지 나눠 먹는 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판기 얘기도 하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왜 사회성을 가르쳐야 되지? 사회성은 서로 배려하고 더불어 살고 이런 거잖아요. 서로 배려하고 더불어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사회는 어떻게 되겠어? 서로 자기 욕심만 채운다면. 갑자기 생각이 나요.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확진자다 그러면 다른 사람 배려해서 빨리 격리를 해야 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회성이 없으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내가 가고 싶은데 가야지 하면서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이탈하고 이걸 뭐하게 돼 확산하게 돼버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회성 훈련이 돼 있어야지만 이런 전염병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를 지키는 최고의 방법은 각자 사회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특별히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인이 사회성이 있어야 되는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야 되는 사회성 있는 아이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이유는 뭘까? 세상에 빛이 되려고? 그렇지, 세상에 빛이 되려고. 그치, 사람들 당신은 어머, 그것 때문에 아이들 그렇게 키운 거야. 그렇지, 이런 거지. 어머, 저 사람은 참 남을 배려하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네. 그럼 저 힘은 어디서 나오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구나, 사랑이 있구나. 그러면 빛이 되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을 그냥 삶으로 비춰주는 거지. 그게 복음이 들어가는 최고의 방법이지. 과정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이를 키워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내일부터는 그거야. 하나님 부부로 살아가기. 오늘까지가 하나님 아이를 키워라 자녀 양육에 대한 건데 저희가 하나님 아이를 키워라 책은 시편 127편 자녀의 정체성 자녀는 선물이고 상이고 군사다. 특별히 지금은 군사에 대한 건데 하나님 나라의 군사다. 그럼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좀 확산시키고 확장하고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게 우리 아이들의 부르심 그렇죠. 사명이고 정체성에 맞는 삶이죠. 근데 사회성이 없다면 환영받지 못하는 거죠. 인정받지 못 영향력도 없는 거고. 군사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구해내야 되는데 군사가 못 되죠. 사실 비난받는 대상이 되죠. 오히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사회성을 집에서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 분명한 기준을 갖는 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선물로 받아서 감사하고 상으로 받아서 누리고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사로 양육해야 되겠다.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뭐 창의적인 것도 있고 어떤 지식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사회성 있는 우리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거지만 좀 나눠 먹는 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건데 이거 강조를 많이 한 것 같아. 맞아요. 나눠 먹어라.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 일단 어렸을 때는 나눠 먹는 훈련을 했고요. 두 번째는 뭘 했냐면 우리가 그때 빌라 살았죠.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는 그 2층, 아래층, 옆집, 옆집. 나눠주는 훈련을 시켰어요. 정말 많이 갖다 주고 그랬어요. 뭘 많이 특별히 많이 나눠줬냐면 여러 가지 뭐 있지만 음식. 음식, 수제비. 애들이 막 수제비 만든 거 갖다 주고. 저희가 이제 홈스쿨 해가지고 제가 공부도 가르치고 음식도 하고 막 하면 이제 피곤할 때가 있잖아. 그래서 어느 날 음식도 가르칠 겸 또 애들하고 같이 할 겸 해서 수제비를 만드는 걸 정말 많이 했어. 점심에. 애들이 좋아했고 너무 좋아했어. 막 반죽하고 뜯어놓고 막 모양 만들고 그래서 수제비 끓여가지고요. 내가 만든 모양 나오면은 좋아하고
솔직히 말하면 옆집에 갖다 주기 무한한. 왜냐면 그 모양이 정말로 다양했거든요. 그래도 아이들에게 꼭 들려줬죠. 그래서 윗집, 아랫집, 옆집 이렇게 갖다 드려라 이렇게. 그래서 진짜 좋아해 애들도. 애들도 좋아하고 받는 분들도 좋아하고 행복해하시고. 부침개 같은 것도 많이 나눠드렸다. 부침개 이런 거 윗집, 아랫집, 옆집. 나도 어렸을 때 많이 동네에 심부름 다녔어. 엄마가 나한테 시켰는데 나는 나한테만 시킨다고 생각했거든. 그게 아니고 내 나이가 이렇게 음식을 나눠주는 나이였던 것 같아요. 아마 형도 했을 거고 맞아요. 그 뒤에 동생도 한 것 같아. 그 나이 되면 그 나이 되면 나한테 이제 명절에도 나눠드리게 하고 또 평소에도 우리도 그랬던 것 같아. 나는 이렇게 명절 되면은 떡국을 끓여가지고 동네 할머니들 혼자 사시는 분들 그렇게 엄마가 항상 이렇게 떡국만이 아니라 음식 골고루 해가지고 갖다 드려라 하거든. 근데 그거 많이 갖다 드렸던 기억이 많아. 근데 그것은 맞아요. 엄마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도 있지만 자녀에게 교육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몸에 익혀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뭔가를 하면은 나누는 거구나 이게 스스로 익혀지는 거야. 부모의 의지가 없으면 쉽지가 않은 거거든. 간단하고 단순하지만 부모가 이 방법으로 아이들을 훈련해야 되겠다 하면은 이게 되는 것 같아. 서로 나눠 먹고 이 옆집과 위아랫집과 나누도록. 당신에게 좀 인상 깊었던 거는 그러니까 이건 애들이 어렸을 때 한 게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아파트 살 때는 당신이 항상 이렇게 과일이 택배로 오잖아. 그럼 당신이 그 중에서 몇 개를 꼭 아이 손에 들려주면서 경비 아저씨 꼭 갖다 드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에게 교육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아이가 다 커도 꼭 우리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신이 이번에 이사 오면서도 나도 그게 인상적이었어. 그냥 이사 오면서 다음에 이사 올 분이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김치 남겨두고 연락하고 맛있는 김치 드세요. 왜냐하면은 그분이 외국에서 오셨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반찬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래서 내가 김치 좀 남겨놓고 갈까요? 그랬더니 진짜로 좋아하시는 거야. 그래서 김장김치. 막 너무 막 좋아하시는 거야. 그래서 두 통을 시골집에서 온 김치. 두 통을 남겨놓고 왔죠. 근데 그것도 우리 아이들도 다 알잖아. 아이들이 알게 하잖아. 이렇게 남겨놓고 저희는 막 알게 합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그거를 보고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근데 나도 지금도 이런 생각이 들어. 어머, 이런 코로나가 있는 시대에 집에만 있으니까 이게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 한국 사람은 쌀과 김치만 있으면 생존한대잖아요. 그래서 어머 김치를 가져올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도 아니야. 그분들이 더 필요하지. 그래서 혼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아서만이 나눠드리는 게 아니라 못 먹어서만 나눠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도 필요하고 하지만 나눠주는 그런 모습을 애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어서. 전에 살 때요. 이번에 이사 왔을 때 말고 전에 살 때 옆집, 윗집, 아랫집 서로 몰랐는데 금방 가까워졌어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나눠드리니까. 맞아요. 뭐 어디서 온 거 좀 나눠드리고 우리 집에서 또 잘 먹는 거 좋아하는 거 나눠드리고 그랬더니 교류가 되잖아요. 또 주고 결국 다 좋은 사람들이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옆집에 뭘 갖다 주기가 좀 그러잖아요. 아파트에서.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아요. 그걸 아이들이 갖다 주도록 하면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옆집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잘 교류가 없다가 저희가 포도를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를 딱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거 나눠 먹어야 돼. 그래가지고 갖다 드렸더니 바로 왔잖아 또. 그 다음부터는 서로 친하게 친해졌어요. 지냈습니다. 그걸 아이들이 봤고요. 아이들이 나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심부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 사회가 훈훈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머 각박하다 이렇다가 서로 나눠주기 시작하면 어머 훈훈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사회성 훈련이란 단어 자녀 양육인데 훈련이란 단어 쓰는 것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요. 가정 안에서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군사니까. 군사니까. 군사는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훈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훈련의 중요한 부분이 지식적인 것도 있겠지만 창의성도 있겠지만 사회성.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살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그 사회적 훈련으로 아주 기본적인 것은 뭐 먹을 거, 입을 거, 뭐 장난감 이런 것들을 쓸 것을 나눠주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의 실천은 훈련입니다. 오늘의 훈련. 한 그릇에 맛있는 간식을 담아주고 나눠 먹게 한다. 아이들끼리 나눠 먹게 하고 옆집과 나눠서 먹게 하고 친구들과도 나눠 먹게 하고 그러면서 사회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래도 오늘은 먹을 거를 함께 놓고 나눠 먹읍시다. 우리 사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밥도 이렇게 한 곳에 퍼가지고요. 자기 먹을 만큼 나눠 먹고 덜어 먹고 반찬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 내일부터는 이제 부부 관계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2주 동안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으로 사월을 보냈는데 저희가 이사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방송에 어떤 소리도 또 화질도 편집도 잘 안 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점점 좋아질 겁니다. 저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